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실버뉴스는 라이프트리 CBD 오일이 함께합니다. 내년부터 사회보장 은퇴 연령이 변경됩니다. 뉴스위크는 내년 2025년부터 많은 고령자들의 정년 퇴직 연령이 높아진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소셜시큐리티 은퇴 연령 규정에 따르면 1943년에서 195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년을 66살로 맞게 되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1955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66살 2개월이 정년이며 1956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66살에 4개월이 더 지나야 은퇴 연령이 됩니다. 1959년생은 66살 10개월에 전액 수령이 가능하고 1960년생은 67살에 정년 퇴직 연령에 도달하게 됩니다. 해당 연령이 되기 전에 소셜시큐리티를 신청하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명문 대학들이 학생의 성적보다 집안 재산이나 기부금을 우선해 신입생을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 MIT, 코넬 대학교, 노터데임 대학교 등 5개 대학이 각 대학의 졸업생들로부터 부모가 낸 기부금을 기준으로 자녀들을 특별 입학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대학들이 기부금을 입학평가 요소로 사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금액으로 6억 8,5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당초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명문대 17곳을 상대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 12개 학교는 원고 측과 합의했고 나머지 5개 대학에 대해 원고 측이 지난 17일 집단소송 자격을 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한편 대학들은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며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자격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으며 공식적으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어제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선출된 선거인단의 투표가 각지에서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트럼프가 당선에 필요한 과반수를 차지하여 1월에 연방의회에서 정식으로 당선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서 일반 국민들에 의해 각각 선출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내년 1월 6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번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해 트럼프의 당선이 공식 확정됩니다. 연방 하원의 양당 의원들이 펜타닐 유입 문제로 중국을 제재하는 3가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펜타닐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주 원료인 화학 전구체의 공급원입니다. 이번 법안은 중국 공산당이 전구체 생산 업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통해 미국의 펜타닐 위기를 직접적으로 부채질한 것에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당국이 불법 화학 합성물질 운반에 관여하는 선박과 항구,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관련된 중국 기업을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은 중국이 미국인에 해를 끼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을 미국에 공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젊은 유권자 상당수가 최근 발생한 보험사 최고 경영자 총격 살인 사건을 이해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에머슨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18세부터 29세 유권자 41%가 최근 발생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최고 경영자 총기 피살 사건에 관해 범인의 행동을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세부터 39세 유권자의 경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43%이었는데 해당 연령대에서도 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응답이 23% 상당으로 여전히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언론사 엑시오스는 이번 사건은 보험 산업에 대한 대중의 노골적인 붕괴와 총격범에 대한 호기심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등 탄핵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이 여전히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6일 헌재가 대통령실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행정 시스템으로 답변서 요구가 담긴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경호처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통지서 전달이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과정인 만큼 향후 탄핵심판 절차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여당 추천 후보자조차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탄핵 절차 지연을 멈추라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 거리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를 추가로 제시하면서 임명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특위 불참이 계속될 경우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연내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 일부 지역에서 강한 바람 불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80
72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3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 53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0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8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